이제 중요한 건 생존뿐이야. 칠 7일마다 좀비 웨이브가 쳐들어오는 이 세븐데이 투다이에는 다양한 무기 종류가 있습니다. 근거리와 원거리, 폭발물과 설치류도 있죠. 저는 이 중에서 근접 무기는 동물을 해체할 때나 사용되는 나이프와 연사가 불가능한 원거리 무기인 활과 석궁류를 사용하며 트랩과 같은 설치류까지만 사용해 직업이 없는 이 게임에서 마치 공수처럼 플레이해보고자 합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플레이 타임 중 대부분은 순수 전투에만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목표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에 존재하는 NPC인 상인에게 말을 걸어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 시스템이 있는데, 최종 퀘스트라 볼 수 있는 5에서 6티어에서 나오는 군사시설 에어리어 7을 혼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로 게임의 난이도는 가장 높은 정신이 상자로 두고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노데스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약 조건들로 어떻게 초반을 버티며 성장해 에어리어 7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해보고자 하고, 우리를 반겨주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닥에 나는 풀인 식물 섬유, 목재와 돌을 파밍하는 퀘스트를 순차적으로 해주고, 탭을 눌러 이 재료들로 돌도끼도 만들어준 뒤에 돌도끼로 나무와 돌을 수확하고 가장 기초적인 방어구들과 나무등기, 활과 화살까지 제작을 해 퀘스트 첫 줄을 기분 좋게 한 번에 완료하게 되면 화이트 리버 시민에게 상인을 한번 만나보라는 편지가 와 있습니다. 상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무는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를 조금 더 캐놓고 건설 블록과 초반에 연약한 저의 전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무가시 트랙까지 미리 조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00여 미터가 떨어진 상인의 기지로 이동을 해보죠. 기지로 가는 길에는 웬 동물의 사체 같은 게 있는데, 돌도끼로 이것을 캐주면 썩은 고기, 질산염 분말, 뼈 조각이 나옵니다. 뼈 조각은 우리 궁수의 첫 번째 근접 무기인 뼈칼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파밍을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갈 길을 다시 가보죠. 가는 길에는 차가 있는데 웬만하면 자동차, 둥지, 시체, 쓰레기 더미 등등 지나가는 길에 파밍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파밍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퀘스트를 여러 개 완료했기 때문에 N을 눌러주시면 스킬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스탯에서 본인 장비나 물자 관련 스킬을 찍으면 제작책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 활, 음식, 방어구 관련 스탯을 하나씩 올려주겠습니다.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상인을 만나는 퀘스트를 완료해 삽을 얻어주시고 스타트 퀘스트인 땅에 묻힌 보급품을 받아줍시다. 상인에게는 퀘스트를 진행해 경험치와 아이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아이템을 사고 팔 수도 있죠. 상인 기지에도 파밍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간단히 털어주시고 첫 퀘스트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깃발을 리로 잡아주시면 퀘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퀘스트는 이 노란색 구역 땅 안에 존재하는 보급품을 얻기 위해 방금 얻은 삽으로 열심히 삽질을 하는 퀘스트입니다. 제 경험상 첫 퀘스트는 등심부를 3칸 정도 파면 잘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3칸을 팠을 때 보급품이 바로 나와주었고, R을 누르면 아이템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급품을 가져가 주게 되면 주변에 좀비가 스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다닥 올라가서 도망간 뒤에 바로 상인에게 돌아가 줍시다. 첫 퀘스트 보상은 고정으로 여러 무기 종류 번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궁수인 저희에게 해당하는 무기 종류는 없으니 아무거나 받아주고 그대로 상점에 팔아버리죠. 저는 쉴 틈 없이 바로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고자 하고, 저는 이 중 가지고 오기 퀘스트를 받아주었고 바로 퀘스트 장소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보급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로 가게 된다면 싸움은 거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상태인 지금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지만 퀘스트를 위해 들어가야겠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가니 좀비 한 마리의 소리가 들리고, 저는 다시 뒤로 돌아와 처음에 만들어둔 나무가시 트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시 트랩은 졸렬하게 싸우기에는 너무 좋지만 막타를 트랩이 치게 되면 제가 잡은 판정이 아니라서 저에게 경험치가 들어오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 보급품 아이콘이 나타나며 회수할 수 있었고, 건물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온 것 치고는 손쉽게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네요. 두 번째 보상부터는 랜덤으로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궁수라는 제약이 없었으면 파이프 폭탄에 눈이 많이 갔겠지만 지금은 아래에 있는 기술책이 눈에 띄네요. 우선은 책을 보상으로 선택해주시고 퀘스트 완료와 함께 레벨업을 하여 아이템 파밍에 도움을 주는 운 좋은 약탈자 스킬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러 왔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전투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우리의 근접 무기인 나이프로 싸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좋은 실험맨이 있네요. 좀비는 공격을 받으면 잠시 움츠러드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레프트 훅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으시면 안 됩니다. 좀비는 피해가 쌓이면 일정 확률로 넉다운이 되는데, 이때 가까이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긁어준 뒤 침착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와 1일차에 퀘스트 3개를 완료해 주었고, 바깥은 슬슬 밤이 되어 갑니다. 22시부터 04시까지를 밤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좀비가 전력 질주를 하며 플레이어를 더 쉽게 알아채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주변에 있는 실험맨에게 활을 쏘게 되면 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카이팅이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트랩을 2개 설치한 뒤 넉다운된 좀비에 막타를 쳐주었습니다. 이렇듯 밤에는 가급적이면 퀘스트도 멈추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아직 집안일을 할 집이 없네요. 일단 오늘 밤에는 이 앞에 있는 마을을 돌며 자질구레한 아이템들을 파밍해 주겠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오니 저쪽에 사슴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번엔 이 사슴이 우리의 활 실험맨이 되어줄 텐데요. 셉투다에서는 활과 석궁에만 탄도학이 적용되어 떨어진 거리만큼 위쪽을 보며 활을 쏴주셔야 합니다. 동물을 분해하면 우리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고기는 당연히 요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며 동물성 지방은 요리와 멋진 불화살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마을을 털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편함처럼 생긴 곳에는 책 종류가 많이 발견되는 파밍처인데 레인저의 궁도 가이드 2권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무려 폭발화살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책을 획득했습니다. 일반 폭탄류를 쓸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이 책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에 나온 소득이 있네요. 우선 한 마리의 사슴과 뱀을 더 잡아주신 뒤에 정신없이 나까지 계속 파밍을 해주니 어느새 이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네요. 일단은 낮도 되었으니 다시 퀘스트를 진행해 주었고, 상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용 냄비와 그릴을 구매해 주겠습니다. 이 2개를 산 이유는 물론 슬슬 정착지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입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들을 보관할 보관함과 그것을 둘 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상인기 집 바로 앞에 있는 다리가 낭만이 있어 보여 건설 블록을 이용해 이쪽에 자그맣게 삥 둘러줍시다. 그리고는 목재문과 토지 소유권 블록, 캠프파이어까지 만들어주고 근처에 토지 소유권 블록을 설치해 이 범위 내에서 몬스터가 리젠되는 것을 막아줄게요. 그 후 캠프파이어를 열어 요리용 냄비와 그릴, 목재까지 조금 넣은 뒤 요리용 냄비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물과 선량한 사슴을 잡아 얻은 날고기, 지금껏 둥지를 열심히 파밍해 얻은 달걀로 베이컨 달걀을 잔뜩 제작해 주겠습니다. 요리를 기다리는 사이에 보관함을 설치해준 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들을 다 넣어주죠. 일단은 요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퀘스트를 하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앞에 불순한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븐데이 투다이는 하루에 낮과 밤 2번 지나가는 무리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이 그 시간인 것 같네요. 일단 좀비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 집을 부술 수 있으니 어그로를 끌어 좀비들을 제 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 길 그대로 가서 퀘스트를 수행하러 갑시다. 퀘스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집이 너무 초라해 보여 한층 더 쌓아주고 캠프파이어를 확인해 보는데 아직도 요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잔뜩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베이컨을 하나 먹어주고 집 앞에서 국화를 좀 캐서 홍차로 만들어주고 먹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홍차를 꿀떡꿀떡 먹고, 지금은 집에 내구도도 낮고 뭣도 없기에 돌도끼를 들고 우클릭으로 외관을 한 번씩 강화시켜주며 2일차를 넘어가겠습니다. 3일차의 낮이 밝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이 기지에 모든 좀비를 죽여야 하는 소탕 퀘스트를 도전하러 왔는데, 게임 전반에서 우리를 괴롭힐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까마귀는 체력은 낮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며 순식간에 수많은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세븐데이 투다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병원이 된 분노로 빠르게 이곳에 있는 좀비들을 잡아주었고, 다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B키를 눌러 우측 상태효과 창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디버프의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도가 높아져 최대 스태미나가 줄어드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일단 조금 있다가 치료하고 우선은 퀘스트를 완료해 빠르게 집에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짜증나는 까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까마귀가 이상하게 끼어있어 맘 편히 잡아주죠. 사실 까마귀는 저희 궁수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는 게 까마귀의 시체를 캐면 무려 깃털을 30개나 주기 때문에 썩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둘러 기지로 돌아왔고,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항생제, 허브 항생제, 꿀단지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상인이 꿀단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아직 감염률이 5% 이내이기 때문에 빠르게 섭취해 감염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파밍한 재료들로 일정 시간마다 탁 한 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슬 수식기를 만들어주어 물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씨앗을 심어 농사를 할 수 있는 농지블록을 미리 만들어준 뒤에 오늘 밤 역시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이템을 파밍하고 동물을 잡으며 새벽 3시쯤 되어서 퀘스트 장소에 도착했고, 어차피 곧 밤이 끝나게 되니 슬금슬금 좀비들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소탕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역에 있는 좀비들과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뒤에 귀신 좀비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스크리머로 아주 무섭게 생긴 이 좀비는 비명을 질러 주변의 좀비들을 소환하는 가장 무서운 개체이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근접전으로 빠르게 잡아주겠습니다. 다행히 비명을 완전히 지르기 전에 잡아서 몬스터가 소환되진 않은 것 같네요. 스크리머만 잡았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구역이지만 세븐데이 투다의 개발진은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종종 2층으로 돌아다니다 이렇게 바닥이 부서져 떨어진 함정들이 있으니 여러분도 플레이하시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탕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차가 하나 있는데 퀘스트 보상으로 얻은 자물쇠 따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주시면 되는데, 경찰차를 열어주시면 안에는 총알과 슬래지해머 그리고 활을 개조시킬 수 있는 중합체 끈 개조가 있습니다. 활에서 변경하기를 눌러 이 개조를 장착시켜 주시면 무기의 스탯도 살짝 오르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은 파밍이었네요. 집으로 도착해 지난밤 사이 생성된 탁한물을 얻어주시고 아까 만든 농지블록을 설치해주고 커피 씨앗을 심어주죠. 다음 퀘스트인 땅에 묻힌 보급품 위에 열심히 삽질을 해주시고, 보상을 받으러 오니 기본 퀘스트 보상과 함께 드디어 퀘스트 10개를 완료해 1티어를 모두 완료하고 2티어 퀘스트가 열렸습니다. 1티어 보상들이 초반에 현재 단계에서 모두 소중하나 그 중에서도 저는 감격스러운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얻어주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일거리로 무역로 열기가 있는데, 쉽게 말해 다음 지형의 상인에게 찾아가는 퀘스트입니다. 지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우선은 우리의 첫 에마인 자전거를 시승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베이컨과 달걀 10개를 요리해주면 앞으로 당분간 음식 걱정을 할 일은 없겠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번 돈이 꽤 쌓였기 때문에 빠른 테크트리를 위해 작업장과 차량 잡지를 하나씩 사주죠. 그리고 우리 이슬 수식기에 달아 탁한물을 만들 속도를 늘려주는 채집꾼도 하나 구매해주죠. 이 정도면은 알차게 쓴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바로 채집꾼을 이슬 수식기에 달아주고 만들어진 요리를 챙겨 맛있게 먹어준 뒤에 배도 찼으니 바로 또 퀘스트를 하러 가죠. 이번에는 새로운 2티어 퀘스트인 가지고기와 소탕이가 동시에 있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 퀘스트입니다. 우선은 퀘스트 장소로 도착했지만 날이 어둑해져 곧 밤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생활에 필수적인 목재를 캐며 밤을 보내보죠. 그러면 슬슬 밤도 끝났겠다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안쪽에는 좀비 하나가 잠들어 있어 머리를 맞춰주신 뒤 안전하게 밖으로 나와 목재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잡아줍시다. 저쪽에도 자량 좀비를 깨워 다시 밖으로 나와 졸렬하게 싸워주죠. 녀석을 마무리해주고 그 사이 낮도 되었으니 귀찮게 시간 끌지 말고 2층까지 달려 모든 좀비들을 불러줍시다. 그 다음 적당히 카이팅을 하며 좀비 하나를 잡고 좀비를 잡으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후반을 위해 지능을 먼저 찍고 그 중에서도 퀘스트를 많이 할 예정이므로 퀘스트와 연관된 대단한 무언가를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밍을 이어가고 있는데 운이 아주 좋게도 변기 아래서 뼈칼의 다음 단계인 사냥용 칼을 얻었습니다. 기본 공격은 2배 이상 늘었고 단 공격도 70% 이상 강해진 맛있는 파밍이 됐네요. 한번 공격해보니 그립감도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소탕을 위한 나머지는 여기 테라스를 건너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좀비 하나가 저를 반겨줬고 빠른 트랩 설치와 새로운 신형칼을 한번 써보죠.
반대쪽도 문을 열어보니 역시 좀비가 있었고, 이번에는 겨울왕국 안나식으로 좀비를 잡는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쳐주고 문을 닫은 다음 좀비가 문을 때린 소리가 들렸을 때 문을 열어 때리고 닫아주기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나쁘지 않죠? 집을 샅샅이 뒤져보니 입구 앞쪽에 문이 하나 있었고 지하실도 존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좀비 하나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을 보시면 눈이 살짝 돌아 있습니다. 음포아는 보다시피 눈에 생기가 넘치는 특징이 있고, 낮 시간대에도 전력 질주를 하며 플레이어를 위협하고 일반 개체보다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세죠. 하지만 이 여행객 좀비는 전력 질주로 달려도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좀비들의 어그로를 끌어준 뒤에 준비된 트랩을 설치해 천천히 처치해 주시고, 남은 한 마리는 직접 때려잡아 주죠. 2티어부터는 건물 자체의 보상도 나쁘지 않은데, 상자를 열어보면 제대로 된 방어구가 나왔네요. 일단은 껴주고 나머지 아이템들도 가져와 주죠. 우리 아늑한 상인기지로 돌아와 2티어 퀘스트 보상을 확인해봅시다. 전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상인데, 일단 저는 미래를 위해 화약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남은 시간도 퀘스트를 진행하고 내일도 쉴 틈 없이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좌측 하단에 느낌표 표시가 뜨는데, 일일 최대 퀘스트 완료 개수가 초과되어 더 이상은 퀘스트를 완료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지만, 미리 깨놨다가 내일 완료하면 되므로 밤까지 틈틈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6일까지 정말 노는 시간 없이 하루를 꽉꽉 채우며 빈틈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대망의 7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7일 밤마다 엄청난 좀비 웨이브가 계속해서 몰려들며, 원래는 매주 7일차가 되기 전에 폭탄이나 총알들을 충분히 구비해 대비해야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둥지로 파밍한 깃털들과 화살뿐인 데다 현재 거의 진행에 몰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나마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 제작책을 열심히 먹어 만들 수 있는 원시적 활 6레벨이라도 만들어주죠. 일단은 밤이 22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틈틈이 퀘스트도 하나 더 완료해주었고, 우선은 앞에 적당히 튼튼해 보이는 집이 있었고, 건물 위로 올라가 혹시나 이 위층으로 좀비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은 없을지 확인해봅시다. 그렇게 옆 건물에서 점프할 수 있는 곳은 없나까지 확인해보며 1주차 블러드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슬슬 좀비가 하나둘 몰려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저도 슬슬 안전한 곳에서 저격을 시도했습니다. 일단은 좀비가 다 집 안으로 들어가 저도 바깥 담벼락 쪽으로 나와 좀비들을 유인해 더 좋은 위치에서 활을 쏴주었고, 슬슬 화살이 부족해 넘쳐나는 깃털로 화살을 더 만들어줍시다. 보시면 느끼겠지만 활은 특히나 이 블러드문에서 정말 하염없이 구린 성능을 보여줍니다. 원래 블러드문은 두려운 날이면서도 동시에 경험치 파밍이 아주 짭짤한 날이어야 되지만, 전력 질주하는 좀비들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블러드문이 시작될 때 경험치를 20% 올려주는 할아버지의 학습 영약을 먹었는데, 귀한 영약이 무색하게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경험치를 이 정도밖에 못 올렸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므로 무사히 오늘 블러드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비를 죽이면 이렇게 낮은 확률로 가방이 나오는데, 가방 안에서는 짭짤한 아이템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답답하게 활로 싸우는 것보다 밤도 지났겠다 그냥 칼로 맞짱 뜨는 게 저도 여러분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남은 좀비들을 얼추 소탕해 주었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꺼내 상인기지로 돌아와 어제 미리 완료해둔 퀘스트 보상을 받고 4일차에 심어둔 커피가 다 자라 첫 수확과 함께 씨앗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밍했던 아이템들을 정리하고 팔 것들과 돈을 좀 꺼내 상점에서 정리해준 뒤 활석궁 부품을 하나 더 사 목재알을 드디어 만들어주죠. 제가 쓰던 원시적 활과 비교해보니 데미지나 발사 속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지금껏 파밍한 재료들로 농지 블록을 3개 더 만들어주고, 또 아이템 제작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화덕을 설치해줍시다. 화덕은 재련, 연료, 도구, 자원 영역이 있는데, 재련에 여기 보이는 아이템들을 넣어주고 연료에 나무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녹여 재료를 얻습니다. 이 재료들로 자원을 만들 수 있고, 특히 단조철과 단조강이 앞으로 제작할 상당수 아이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렌치는 차량을 뜯어 여러가지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분해 도구입니다. 특히 다음에 만들 작업대의 재료인 기계 부품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재료인 못은 화덕에서 만들어 주시고 작업대를 이제 제작해 주죠. 그리고 더 좋은 화살인 화살촉을 만들
만들고 철제 화살까지 만들겠습니다. 갑자기 테크트리를 좀 집중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다음 2주차 블러드문이 오기 전에 다음 바이옴에 갈 예정입니다. 바이옴은 특정 기후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거대한 생물군집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 게임에서는 바이옴을 우리가 있는 소나무 숲부터 시작해 불타버린 숲, 사막, 설원, 황무지의 난이도 순서대로 바이옴이 존재합니다. 바이옴을 옮길수록 나타나는 좀비의 종류가 추가되며 기본보다 더 높은 등급의 좀비들이 출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디 약한 기종 상태로 넘어갔다가는 생존하는 데 무리가 꽤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이 저번 영상 이후로 텀이 좀 길었는데 저도 몇 번을 리트라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챌린지를 많이 실패했었어서 이번 목숨은 상당히 소심하게 또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준 작업대에서는 여러 물건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저는 다음 바이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방어구를 맞춰주고 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경험치를 올려주는 너드곡을 제작책인 잡지를 읽었을 때 일정 확률로 1+1으로 숙련도가 올라가는 너드 의상을 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전투를 위한 설거지 장갑과 유목민 부츠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옴을 이동하면 나오는 좀비의 난이도가 올라가 퀘스트도 덩달아 어려워지므로 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은 퀘스트를 좀 진행해주시고 10일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퀘스트를 진행한 후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사할 때는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상점에 판매해주시고 가져가야 하는 아이템들은 자전거에 넣어주죠. 그리고 농사에 사용됐던 농지블록도 캐주시고 버릴 아이템들을 고민하느라 아침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진짜로 출발해보죠. 근데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 다음번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궁수 챌린지 1화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2화에서 뵙겠습니다.